네, 저희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첫 시간을 갖고 저희가 콜앱이라고 하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랭귀지의 기본적인 문법을 학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그 콜앱에서 여러분들이 코드 작성을 하시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 계정에 그 콜앱 노트북스라고 하는 폴더가 생겨요. 그리고 거기에 파일들이 저장이 됩니다. 저는 중간에 다른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 폴더로 옮겨놓고 정리를 했어요. 어, 작성되어져 있는 그 파이썬 노트북 파일을 여시려고 하면 그 여러분들 저장된 경로를 찾아가셔서 뭐 콜앱이든 혹은 콜앱 밑에 하위 폴더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 폴더 일단 구글 드라이브를 먼저 접속을 하시고요. 콜앱 노트북스라고 하는 폴더를 찾으셔서 거기 있는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하시면 그 작성됐었던 파일들을 열어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저희가 이렇게 목차를 만들었죠. 이렇게 목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목차를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요. 그 위치로 바로 점프를 해요. 이렇게. 그 목차 위치를 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행도 가능합니다. 실행하실 때에는 연결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여기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아직 파일을 처음 열었을 때는요, 그 콜앱 가상 머신을 아직 할당받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여기가 연결이 되어져 있지 않은 그런 상태고요. 연결을 먼저 하셔도 되고요. 연결을 먼저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메뉴가 있죠. 파일 이름 밑에 뭐, 파일 수정, 보기, 삽입, 런타임 이런 식으로 그 메뉴들이 있는데요. 런타임 밑에 보시면 모두 실행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단축키는 컨트롤 F9를 같이 누르시면 됩니다. 이 모두 실행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모두 실행을 클릭을 하시면 연결을 자동으로 시작을 합니다. 연결 중이라고 나오고 있죠. 오른쪽 상단에. 연결이 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그 파이썬 노트북에 있는 코드들을 코드 셀이 있죠. 코드 셀을 순서대로 쭉 다 실행해요. 지금 보시면 여기 실행하는데 0초 걸렸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번호가 1번, 2번, 여기 3번, 4번 이런 식으로 쭉 실행돼요. 그래서 그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할 때에는 코드셀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코드셀을 하나씩 하나씩 실행을 했었죠.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작성되어져 있는 파일이 있으면 그 파일에 있는 모든 코드들을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전부 다 실행하는 그런 메뉴도 있어요. 그게 모두 실행입니다. 모두 실행. 그래서 한꺼번에 전부 다 실행해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단축키 컨트롤 F9 혹은 여기 런타임에서 모두 실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그 연결을 먼저 하고 실행하겠다라고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바로 실행을 하시면 그 콜앱 노트북 그 클라우드 가상 머신을 임대를 받고 이렇게 실행을 합니다. 코드 중에 에러가 없으면 전부 다 실행이 되고요. 뭐 에러가 있는 부분에서 멈추고 에러 메시지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했었던 거를 잠깐 좀 복습을 좀 해보면은요. 첫 번째 파일에서는 간단한 그 파이썬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에 대한 언어에 대한 그런 간단한 설명들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프린트문 이렇게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첫 번째 파일에서는 저희가 다뤘었어요. 프린트 함수는 아규먼트로 전달된 값, 그 값들은 보통은 문자열인 경우가 많고요. 뭐 문자열 이외에도 뭐 숫자나 어떤 다른 타입의 그런 값들도 올 수가 있습니다. 값들을 콘솔창에 이렇게 출력해 주는 게 프린트 함수예요. 파이썬에서 문자열은 작은 따옴표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큰 따옴표를 사용하셔도 되고,
뭘 사용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큰 따옴표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와 작은 따옴표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 조금 나눠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프린트 함수는 아규먼트를 여러 개를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아규먼트가 여러 개가 있을 때에는요. 아규먼트와 아규먼트를 뭘로 구분하죠? 쉼표로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 이렇게 쉼표로 구분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화면의 출력은요. 어, 각각의 아규먼트들, 그러니까 즉 각각의 값들을 hello라고 하는 문자열있죠. hello를 출력하고요. 두 번째 값을 출력하기 전에 공백을 하나 출력을 해주고 두 번째 문자를 출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값을 출력하기 전에 공백을 하나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값을 출력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하게끔 되어져 있는 게 프린트 함수예요. 그래서 아규먼트로 전달된 문자열 화면에 출력을 하고 아규먼트를 여러 개를 전달하면 각각의 값들을 공백으로 구분해서 출력한다. 뭐 이런 거 말씀드렸었죠. 뭐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스홀더 문자열과 그 다음에 포맷이라고 하는 함수에 대한 설명도 드렸었어요. 그래서 플레이스홀더 문자열을 만들고 그 다음에 포맷 여기 점을 써주셔야 돼요. 네. 요 점이 어떤 의미인지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클래스 그리고 메서드 이런 내용들을 학습을 할 때 그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일단은 문자열을 만들고 문자열 다음에 점을 쓴 다음에 포맷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는구나. 이런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플레이스 홀더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값이 들어갈 자리를 의미를 합니다. 값이 들어갈 자리는 이렇게 중괄호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 중괄호가 어떤 다른 값들이 들어갈 위치고요. 세 개의 값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포맷 함수한테 값을 3개를 이렇게 넘겨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순서대로 첫 번째 값은 첫 번째 플레이스 홀더에 두 번째 값은 두 번째 플레이스 홀더에 그리고 여기 마지막 세 번째 값은 세 번째 플레이스 홀더에 삽입이 됩니다. 삽입이 되고 그 내용이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어져서 화면에 출력이 되죠. 그 다음에 변수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변수라고 하는 거는 값을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값들을 저장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숫자를 저장한다거나 문자를 저장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값들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변수라고 부르고요. 파이썬에서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필요한 변수 이름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할당 연산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등호. 그리고 등호 오른쪽에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할당 연산자는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값을 변수에 저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문장은 어, 여러분들 PC에 램이 있잖아요. 램, 메모리 공간이 이렇게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메모리 공간에다가 A라고 하는 이름을 준 거고 그 다음에 이쪽 메모리 공간에는 B라고 하는 이름을 준 거예요. 그리고 요 A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메모리에 숫자 10을 저장을 한 거고요. 여기는 숫자 20을 저장을 한 거죠. 그리고 프린트 해주세요. 그러면은 프린트 할 때는 이렇게 변수 이름만 쓰시면 돼요. 변수 이름만 쓰시면 그 메모리 A라고 하는 메모리 공간을 찾아가서 거기에 저장되어져 있는 이 값을 읽고 메모리에 있는 값을 읽는 거죠. 읽어서 이렇게 화면에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변수를 사용하시는 방법들 말씀을 드렸고 이 변수를 사용하시는 방법들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파이썬 3.6 버전부터 제공되는 formatted string이라고 하는 문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위쪽에 a라고 하는 변수가 있었죠. 10이라고 하는 값이 저장되어져 있는 그리고 20이라고 하는 값이 저장되어 있는 b라고 하는 변수가 있었죠.
요 A와 B를 출력할 때 이런 형식으로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이때 문법은 이렇습니다. 앞에 F라고 하는 접두사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따옴표. 그리고 원하는 출력의 형식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중괄호 안에는 무엇을 써주시면 되냐면 변수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뭐 덧셈이라고 하는 그런 포맷으로 출력하고 싶다. 뭐 곱셈이라고 하는 출력으로 문자열을 만들어서 출력하고 싶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문자열들을 만들어서 출력할 수가 있겠죠. 이게 그 포매티드 문자열이라고 하는 그 파이썬의 그런 문법입니다. 이 문법은 파이썬 버전 3.6 버전부터 제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뭐 예를 들어서 2점 버전도 있어요. 가끔씩 보면 그런 버전에서는 실행할 수 없는 문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프린트 함수에서 몇 가지 그 파라미터 이름들을 말씀드렸죠. SEP, separator라고 하는 파라미터 이름 말씀드렸고 and라고 하는 파라미터 이름들 말씀드렸어요. 얘네들 의미도 각각 말씀드렸었죠. 그죠? separator는 아규먼트들을 출력을 할 때, 즉 프린트 함수에 전달되어진 값들을 출력을 할 때 그 값과 값을 무엇으로 구분해서 출력을 할 거냐. 그게 separator의 의미예요. 여기 아규먼트에 뭐가 있어요? 1이 있죠. 그리고 여기 2가 있죠. 1과 2를 출력할 때 뭘로 구분하겠다? 쉼표로 구분하겠다. 예. 그래서 여기 출력된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1, 2 이렇게 출력을 한 거죠. 어, 그다음 뭐 세퍼레이터가 쉼표가 아니라 다른 걸로 될 수도 있어요. 다른 문자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세퍼레이터의 기본값은 공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and라고 하는 거는 기본값은 줄바꿈. 그래서 우리가 프린트문 이렇게 두 개를 연달아서 쓰게 되면 안녕하세요 다음에 엔터. 그러니까 줄바꿈이 들어가고 밑에 줄에 여러분이라고 하는 게 출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출력. 근데 만약에 and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설정을 해버리면 자동으로 줄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다음에는 끝에 여기서 설정된 문자열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 프린트문은 그 옆으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스케이프 문자열이라고 그래서 문자열 안에서 특수 기호들을 사용하고 싶을 때 문자열 안에서 탭이나 줄바꿈이나 혹은 뭐 따옴표 이런 특수 기호들을 사용하고 싶을 때에는 백슬래시로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백슬래시 n은 new line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백슬래시 t는 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백슬래시 n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에서 프린트문은 하나지만 두 줄의 출력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백슬래시 t가 있죠. 그럼 이 위치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만큼의 탭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첫 번째 파일에서 봤었었고요. 연결 해제해도 되니까 연결해제 얘는 여기에서 런타임 연결 해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언제든지 다시 여러분들 만들어진 파일들은 언제든지 런타임을 연결해서 실행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실행 안 하겠다 그러면 이거를 연결을 해제하시는 게 그 다음 여러 개의 파일들을 열어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게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일 좀 볼게요. 지난주에 썼던 두 번째 파일에서는 파이썬의 변수에서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들, 그 다음에 연산자의 종류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콘솔 창에서 어떻게 입력을 받고 입력된 값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두 번째 파일에서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파이썬의 자료 타입은 크게 숫자 타입, 문자열 타입, 논리 타입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물론 이것 말고도요. 더 많은 파일들이, 더 많은 그 타입들이 있어요. 어, 뭐 리스트라든가, 뭐 집합, 셋이라든가, 딕셔너리, 사전이라든가 등등등 굉장히 많은 타입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숫자를 저장하고 문자열을 저장하고 true나 false를 저장하는 그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숫자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수하고 실수는 구분을 합니다. 정수와 실수를 구분을 하고 정수는 int라고 얘기를 해요. 인티저의 첫 글자, 첫 세 글자죠. 그 다음에 실수는 플롯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플롯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요. 플로팅 포인트 넘버라고 하는 거에서 그 줄여가지고 플롯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플로팅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건 떠다닌다, 점이 떠다닌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네. 우리 실수를 생각을 해볼게요. 소수점이 있는 실수를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1.23 뭐 이렇게 여기 소수점이 여기 첫 번째 자리에 있잖아요. 그죠? 요거 똑같은 숫자를요. 0.123 곱하기 10 이렇게도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소수점이 이렇게 움직여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의미로 실수를 플로팅 포인트 넘버라고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는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플롯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문자열은 스트링의 첫 글자 세 글자를 따서 str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true나 false를 저장하는 거는 불이라고 부릅니다. 파이썬에서는. 그리고 파이썬에서 그 어떤 변수에 저장된 값이 무슨 타입이냐라고 하는 거를 알고 싶으면 타입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시면 돼요. 타입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변수 n에 저장된 값이 무슨 타입인지를 알려줍니다. 여기 실행 결과 보시면 int 이렇게 되어 있죠. int.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나중에 공부할 거니까 요거는 지금 일단은 넘어가고요. 그 뒤쪽에 있는 int 요게 중요한 거예요. 변수 n의 타입은 int구나. 이런 거 알 수 있는 거고요. 3.141592 실수죠. 네, 타입을 출력을 해보면 플롯이라고 출력을 했습니다. 다운표 안에 문자들이 들어가 있죠. 문자열이에요. 그죠? 타입을 출력해 보시면 str 이렇게 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true, false, 예하고라 그랬죠. 파이썬에서 사용되어지는 참과 거짓을 나타내는 예하고가 true와 false고요. 첫 글자가 대문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주의하시고 파이썬의 예하고들은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서 타입을 출력을 해보시면 불이라고 출력을 해주겠죠. 그 다음에 그 타입에서 명시적으로 타입을 변환할 수 있는 함수들이 있어요. int라고 하는 함수는 결과값을 정수를 줍니다. 그리고 float이라고 하는 함수는 실수를 반환을 하게 되고요. str이라고 하는 함수는 문자열을 반환하게 됩니다. 파이썬은 암묵적으로 타입이 변환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알게 모르게. 네. 뭐 정수가 실수로 자동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런 암묵적인 타입 변환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코드를 작성하실 때.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는 개발자가 직접 타입을 변환해 주고 싶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럴 때에 이런 int나 float이나 str과 같은 함수를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밑에 예제가 있는데 요거는 1, 0, 0, 4라고 하는 4개의 문자를 가지고 있는 문자열이죠. 4개의 문자를 가지고 있는 문자열이고요. 그래서 num underscore str이라고 하는 변수에 타입을 출력을 해보면 str 문자열이라고 출력을 해줘요. 근데
그 변수의 값을 int로 변환하겠다. int로 변환해서 저장은 무슨 변수에 저장하겠다? num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num이라고 하는 변수의 타입을 출력을 해보면 네, 이게 여기 있죠. int 타입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이게 int로 변환하는 거고요. 다른 것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뭐 플롯으로 변경하고 싶다. 똑같은 문자열인데 여기 함수를 int 대신에 플롯을 쓰게 되면은요 1004.0 이렇게 소수점이 있는 플롯 타입으로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실수 타입을 int 타입으로 변환할 수도 있는데 실수 타입을 int 타입으로 변환하게 되면 소수점을 그냥 무조건 잘라버려요. 그래서 3.14라고 하는 실수가 3이라고 하는 정수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연산자들을 정리를 했었어요. 연산자 종류들만 간단하게 보시면 우선 할당 연산자. 할당 연산자는 등호 오른쪽에 있는 값을 등호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 저장한다. 이게 할당 연산자고요. 변수를 선언하고 변수의 값을 할당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할당 연산자입니다. 그 다음에 산술 연산자. 산술 연산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종류들을 보시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네, 일반적인 사칙 연산이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를 두 개를 붙여서 연달아 쓰시면 이거는 거듭제고 그 다음 나누기를 두 개를 연달아서 붙여서 쓰시면 요거는 정수에서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정수와 정수를 나눌 때 나머지 제외하고 목만 계산해주는 목 연산자고요. 퍼센트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수에서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정수 나눗셈에서 나머지를 계산해주는 게 퍼센트 연산자.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산술 연산, 사칙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들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정수나 실수들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문자를 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겠다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파이썬에서는 두 가지의 연산은 문자열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그 두 가지는 더하기하고요, 곱하기. 더하기하고 곱하기인데 더하기인 경우에는 피연산자가 두 개가 전부 다 문자열이어야 돼요. 문자열과 숫자를 더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에러가 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뭐 hello 그 다음에 더하기 5 아마 수업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더하기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에러가 발생을 할 겁니다.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는 쓰시면 안 돼요. 항상 어떻게 문자열과 문자열을 이어 붙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인 경우는 문자열하고요. 정수를 써주셔야 돼요. 피연산자가 하나는 문자열, 하나는 정수여야 돼요. 이 정수의 의미는 문자열을 몇 번 반복해서 붙여줄 거냐, 몇 번 반복해서 복사를 해줄 거냐라고 하는 게 정수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헬로우가 5개가 됐죠. 그렇죠? 네. 그래서 더하기하고 곱하기인 경우에는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사용하시는 방법 조금 다르다. 여기죠. 이거 에러가 나는 거 보여드렸던 거죠. 문자열하고 숫자. 더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숫자를 문자열로 변환한 다음에 문자열과 문자열을 붙여준다. 네, 그게 여기 있었는데. 네, 그 다음에 그 true, false 조건식을 검사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비교 그리고 논리 연산자들이죠. 왼쪽과 오른쪽이 같으면 true,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면 true, 왼쪽이 크거나 같으면 왼쪽이 작으면 왼쪽이 오른쪽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면 이거 그리고 둘 중에 하나 또는 모두
A 또는 B가 참이면 뭐 이런 뜻이고 not은 그 true는 false로 false는 true로 바꿔주는 게 이게 논리 연산자입니다. 네, 그런 것들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살펴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연산자는 복합할당 연산자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죠. 네, 여기서는 복합할당 연산자는 이런 문장을 간단하게 쓰기 위한 게 복합할당 연산자. 요거 두 개는 같은 뜻이에요. 변수 x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있는데 그 값을 읽어와서 더하기 1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값을 다시 x에 저장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메모리에 x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가 있었어요. 이 변수에는 숫자 10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다 더하기 1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요 값에다가 더하기 1을 하겠다는 얘기죠. 더하기 1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하기 1을 하면 11이 되겠죠. 그 결과를 똑같은 메모리 위치, x라고 하는 똑같은 메모리 위치에 여기에 11이라고 하는 숫자를 저장합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쓴 게 요 문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x 더하기 1을 먼저 하고 그 결과를 다시 x에 저장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복합할당 연산자는 사칙 연산자들하고요, 산술 연산자들하고 등호를 붙여서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더하기 있는, 빼기 있는, 곱하기 있는, 나누기 있는 이런 식으로 산술 연산자들과 그 다음에 할당 연산자가 합쳐진 연산자가 복합 할당 연산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입력값 살펴봤죠, 우리? 여러분들 콘솔창에서 입력을 받고 싶을 때 콘솔창에서 뭔가를 입력을 받고 싶을 때에는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문자열을 써주시면요. 이 문자열은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실행할 때 여기에 이렇게 입력 상자를 만들어 줬었죠. 그죠? 입력 상자, 이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는 콘솔 창에 글 입력 상자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그 글 입력 상자에서 여러분들이 글자를 입력한 다음에 무엇을 하면 엔터까지, 그죠? 문자열들을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그때까지 입력된 문자열. 그때까지 입력된 문자열을 어디에다가 이렇게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여기 네임에 있는 타입은 항상 문자열이다. 항상 문자열이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변수에 저장이 됐으니까 우리는 그거를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볼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걸 썼었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로 이런 거 드렸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에요. 여기까지는요. 첫 번째, 입력을 받겠죠. 이렇게 글상자, 입력 상자가 나오고 여러분들이 기온, 섭씨 온도를 입력을 하겠죠. 입력한 다음에 엔터 이렇게 하겠죠. 여기 보시면 사람은 이거 숫자라고 생각을 할 거야. 25.5라고 하는 숫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인풋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항상 뭐라 그랬어요? 사용자가 키보드로부터 입력한 문자들이에요. 문자들. 그러니까 인풋은 얘네들을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2, 그 다음에 5, 그리고 점, 그리고 5 이렇게 네 개의 문자열로 이룬 네 개의 문자들을 가지고 있는 문자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인풋이 리턴 반환해주는 그런 값은 문자열이에요. 문자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산식에다가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계산식에다가 문자를 사용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산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셔야 되냐면 그거를 숫자로 바꿔주는 코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1번 문자열을 입력받는다. 입력받은 문자열을 2번 숫자로 변환한다. 변환된 문자열을 3번 변수에 저장한다. 지저분하죠? 여기까지 1번 문자열을 입력을 받는다. 그 다음에 여기가 2번 입력된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한다.
그리고 여기가 3번. 숫자로 변환된 값을 변수에 저장합니다. 이 한 문장에서 이런 순서로 동작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셀시우스라고 하는 변수에 숫자가 저장이 되고요. 숫자가 저장이 되고 숫자가 있으니까 곱하기도 할 수 있고 더하기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계산 공식이죠. 그래서 계산된 값을 파렌하이트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했고요. 그리고 그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해봤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섭씨 온도, 섭씨 25.5도라고 하는 온도는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온도, 파시 온도 77.9도다. 뭐 이렇게 변환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 금요일에 했었던 하루에 했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딱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기억 새록새록 다 아시죠? 그죠? 네.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으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 앞으로 계속해서 뭐 이용을 할 거니까. 그리고 변수 이름 만들어 주실 때 제가 뭐 따로 정리는 하지는 않았지만 변수 이름들 이런 식으로 그 변수 이름을 만드실 때 그 변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변수인지 의미를 알 수 있게끔 그런 그 단어들을 찾아서 그 변수 이름을 만들어 주시는 게 그 코드를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쉬우실 거고.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는요, 변수 이름을 만들 때 보통 대문자를 잘 안 써요. 보통 소문자로만. 물론 대문자로 변수 이름을 만든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지는 않습니다.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지는 않지만 보통 그 관습이라고 해요. 개발자들의 관습인데 파이썬 개발자들은 그 소문자만 이용해서 알파벳 소문자들만 이용해서 그 변수 이름을 만들고요. 숫자들 사용할 수 있어요. 변수 이름에 알파벳 사용할 수 있고요. 숫자 사용할 수 있고 특수 기호는 언더스코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만들었었던 변수 이름을 보시면 언더스코어를 써가지고 만든 변수 이름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넘버 스트링 그런 의미로 제가 만들었던 변수고요. 그래서 num이라고 쓴 거고 그 다음에 string이라고 하는 거를 줄여서 str 이렇게 쓴 거고 두 개의 단어가 이렇게 붙어 있게 되니까 두 개를 조금 구분 짓기 위해서 그 사이에 밑줄 언더스코어를 넣었어요. 보통 파이썬 개발자들은 변수 이름을 만들 때 이런 관습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알파벳 소문자하고 언더스코어하고 숫자를 이용해서 변수 이름들을 많이 만들어요. 네, 이 정도 하고 네, 질문 없으시면 그럼 오늘 수업 오늘은 그 말씀드렸던 대로 제어 문장들에 대한 얘기들을 할 거예요. 제어문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조건에 따라서 실행되거나 실행되지 않거나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장, 조건문이라고 합니다. 조건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반복문. 이렇게 크게 조건문과 반복문이라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제어 문장 중에서 오전 중에는 조건문을 그리고 오후에는 반복문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러면 새 파일을 먼저 만들게요. 여러분들 콜앱 구글 드라이브 다 로그인되어 있으시죠? 네. 그리고 콜앱 노트북에서요. 왼쪽에 New, 그 다음에 More, 여기 보시면 구글 코 레버러터리라고 하는 게 있죠. 이렇게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새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고 있죠. 파일 이름 먼저 바꾸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죠. 파이썬 3번 이렇게 할게요. 파이썬 03 10개 이상이 될 것 같아서 순서대로 이렇게 보이게 하려고 03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일단 연결을 먼저 할게요. 연결을 먼저 하면 좋은 이유가
새 파일을 만들었을 때 연결을 먼저 하면 좋은 이유가 연결하고 나면은요, 그 코드를 자동 완성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보여요. 그래서 어, 코드를 여러 가지 코드를 작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힌트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되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여기 코드셀이 하나가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네요. 그 코드셀 위쪽에다가 텍스트 셀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그 텍스트 셀을 편집하기 위해서 더블 클릭하고요. 큰 제목을 넣을게요. 큰 제목은 조건 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다시 텍스트 셀을 넣을게요. 여기서는 두 번째 제목이고요. 두 번째 제목은 else가 없는 조건 문 이렇게 할게요. 문이죠. 텍스트 셀을 하나 더 만들까요? 여기는 이제 설명을 쓰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 문법을 먼저 좀 정리를 할게요. 백tit, 요거 백tit입니다. 숫자 1 옆에 있는 거, 숫자 1 왼쪽에 있는 거고요. 백tit은 작성한 그대로 화면에 보여줄 수 있도록 코드처럼 마치 코드를 작성하는 것처럼 화면에 그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게 백tit이고요. 문법은 if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요. if. 이것도 파이썬에서 약속되어져 있는 예하고입니다. if는 만약에란 뜻이잖아요. 만약에. 여기 만약에라고 한 거 다음에는 그 띄어쓰기를 하고요. 조건식을 써주시면 돼요. 조건식을 써주시고 반드시 필요한 게 콜론이에요. 콜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요. 반드시 줄바꿈을 해주셔야 돼요. 줄바꿈을 하고 들여쓰기를 하세요. 탭을 입력을 해서 들여쓰기를 하세요. 들여쓰기를 한 다음에 그 위쪽에 있는 조건식을 만족할 때 실행할 코드 블록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장들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요 안에는요, 문장이 한 문장이 아니라 여러 문장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한 개 이상의 문장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if 다음에 참과 거짓을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나 변수의 이름이나 혹은 식이 오는데 변수나 식이 이 자리에 오는데 그 변수의 타입은 불 타입 혹은 아니면 조건식이 왔을 때 조건식을 계산해 보면 true 아니면 false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 조건식이 오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있어야 될 거 콜론. 그리고 그 다음에 줄바꿈을 한 다음에 들여쓰기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들여쓰기. 자, 몇 가지 주의하실 점들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항목을 만드는 거예요. 항목. if 조건식 이렇게 썼었죠. 조건식 뒤에는 반드시 콜론을 쓰셔야 돼요. 콜론을 써야 돼요. 이 콜론의 의미는 블록을 시작한다. 블록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기에서 뭔가를 어떤 코드 블록을 시작을 할 거다. 코드 블록은 아래쪽에 있는 들여쓰기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코드 블록이다. 네,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게 콜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콜론을 생략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if 안쪽에 있는 if 블록 if 블록이라고 하면은요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를 얘기해요. 여기 그러니까 if 안쪽 if 조건식에서 들여쓰기가 되어져 있는 이 안쪽을 if 블록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if 블록은 반드시 들여쓰기를 하셔야 돼요. 들여쓰기는 영어로 인덴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인덴테이션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들여쓰기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 주의하실 거는 들여쓰기의 크기는 일정해야 돼요. 다르면 안 돼요. 제가 아까 if 안에서 그 어떤 조건식이 있다 그럴게요. 뭐 예를 들어서 x가 0보다 크면 이게 조건식이에요. 일단 코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요 부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조건식인데 이 조건식 다음에는 반드시 콜론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줄을 바꾸겠죠. 들여 쓰기를 하셔야 돼요. 뭔가를 이렇게 하겠죠. 어떤 일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들여쓰기를 몇 칸을 했냐면 4칸을 했어요. 4칸을 했는데 그 다음 줄에서도 그러면 똑같이 4칸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6칸을 해버렸다. 이러면 안 돼요. 이게 들여쓰기의 크기가 일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그 안쪽에 이 들여쓰기가 되어져 있는 이 크기가 들쭉날쭉하면 안 돼요. 항상 일정한 크기를 맞춰주셔야 돼요. 파이썬은 이거를 굉장히 엄격하게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여쓰기의 크기를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의 블록 안에서는 같은 크기의 들여쓰기를 써야만 돼요.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정도로 설명만 먼저 드릴게요. 이 정도로 설명만 먼저 드리고 코드를 작성하면서 제가 예제를 설명드리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